자, 다음은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어, 좀 근거로 해서 어려운 상황일 수 있거나 위기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 결론을 정당화하는 경우입니다. 어, 정당하는 경우인데 상대방의 좀 동정심을 많이 불러일으켜서 그 주장을 약간 어쩔 수 없이 좀 불쌍하다고 여기게 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논중자가 먼저 불쌍한 척을 합니다. 그러면 청자와 독자는 어떤 걸까요? 전혀 뭐 관련도 없는 말 가지고 왠지 거절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착하고 싶은, 그리고 연민을 느껴서 착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 그래서 그 주장이 틀렸더라도 연민을 불러일으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곧 결론이 될 때 연민을 불러일으켜서 결론을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땡땡땡 후보를 국회로 보냅시다. 그는 그동안 세 차례나 출마했으나 세 번 다 낙선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매번 선거를 치르느라 그는 빚더미에 올라 있고, 아니 빚더미에 오르면 왜 정치하는 거야? 그쵸? 가족이 먼저지. 가족도 제대로 그쵸? 다루지 못하면서 무슨 가족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갑자기 화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들마저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이 선거를 위해 그는 자신의 가족도 거의 팽개친 상태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요, 연민이라기보다는 이건 연민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진짜 무책임한 어떤 가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정도의 무책임한 가장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이런 정책이나 이런 사실 호소문을 정치인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자, 전제 조건. 땡땡땡은 가족을 희생해서 세 차례나 출마했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다. 이번이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그는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한 결과 비참한 상태에 있다. 어, 그래서 선거에서 땡땡땡을 찍어야 한다. 그쵸? 가족 불쌍하잖아, 그죠? 가족 불쌍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런 경우에 많이 뭐 움직이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가정이 한번 뿔뿔이 흩어지던 사람이 있는 경험에 있는 사람들이면 이 사람을 찍을 수 있는 게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또 뭐냐면 군중에 호소하려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진짜 재밌죠, 여러분. 나 오류 수업 좋아하거든요. 잘못된 걸 밝히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가 또 있습니다.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는요. 군중의 심리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호소해서 그들을 흥분시켜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중에 하나입니다. 군중 심리 이용해서 보통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많이 합니다. 연예인들 마케팅에도 많이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다 배드 마케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논증자가 대중의 편견, 군중심리, 또 열광, 욕망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여서 논중의 결론을 위한 승인을 얻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주장을 관철하려 할 때 그렇죠. 어, 어쨌든 한번 볼게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니까 나 또한 거기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속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어, 또 중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위기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기에 호소하는 논증이 있고요. 그리고 허영에 호소하는 논증, 속물근성에 호소하는 논증이 있다. 한번 논증자를 보게 되면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쵸?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있는 코인판이 있죠. 코인판은 모두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자신만 코인 얘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 코인을 덩달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친구 5명이 있는데 이건 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둘, 셋, 넷, 다. 제가 바이크를 샀어요. 친구 따라 샀어요. 이 친구가
또 얘를 보고 따라 샀어요. 그리고 얘가 나랑 내 친구를 보고 따라 샀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얘는 오토바이 타기 싫어해. 근데 얘는 지금 고민하는 중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이 세 명이 바이크를 타니까 왠지 자기도 타야 된다는 약간 위기의식?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바이크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씨, 난 바이크 안 좋아하는데 나도 타야 되나? 이런 사람이 바이크 타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애정이 없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마치 이걸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 받는 거예요. 여튼 이런 것처럼 그런 허영에 호소하는 논증이나 속물근성 또는 위기, 인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런 오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게 되면 우리 동네 또 학부모들이 90% 이상이 90% 이상이 아이들에게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당수는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집 아이도 조기 영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꼭 조기 영어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국어 능력이 언어 능력 중에서 국어 능력이 탁월하게 발달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다른 교육이 아니라 국어 교육을 잘 시키고 언어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학습은요. 모든 전 세계의 언어의 베이스가 됩니다. 언어의 구조, 어떤 문장의 구조 등등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탄탄하게 될 때 영어를 했을 때 훨씬 더 실력이 빨리 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기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그 조기 교육은 뭐 국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1%를 위한 차라는 광고를 한번 보게 될게요. 이 차는 아무에게 파는 차가 아닙니다. 최고 수준의 경제력과 더불어 품위를 갖춘 극소수의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1%를 위한 차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1%만을 위해서 만들긴 했는데 상위 1% 소득을 위한 사람들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론을 보고 나면 뭐 상위 10%까지 모두 이 차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대한민국 상위 1% 차가 아니잖아. 그죠?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나도 1%에 속하려는 느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수입차를 사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게 있고. 또 우유를 잘 안 마시는 어린이에게 엄마가 이거 많이 하죠. 얘야, 너 커서 어, 이 형애는 너무 낫대다. 미안해요. 이건 죄송합니다, 이영애 씨. 요즘 누가 있죠? 여배우 중에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것까지 할게요. 일단 지웠습니다. 어, 영화 배우. 음, 이런 걸로 내가 고민해야 돼. 자, 영화 배우. 음, 제일 만만하다. 전지현. 전지현처럼 예뻐지려면 우유를 많이 마셔야 돼. 전지현처럼 키 크고 날씬하게 되려면 뭐, 그렇죠. 우유를 많이 마셔야 해. 전혀 근거 없는 소리죠. 그렇죠? 뭐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꼭 잘못됐다기보다 우유를 마시게 하려는 여러 가지 그거죠. 근데 좀 똑똑한 애들은 반박할 수 있겠죠. 그럼 어머니가 자식을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아이를 낳았나, 왜 이런 재수 없는 아이를 낳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담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에 대한 오류입니다. 두 논증자가 한 논증자가 두 논증자 중 한 논증자가 상대방의 전제에 참 거짓을 떠나서 주장과 관련된 사실을 문제 삼아서 결론을 논박하는 경우예요.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따라서 흔히 말하는 공격을 해서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인신공격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나 하는 일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함으로써 그 사람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항상 이런 얘기를 듣는데 예전에 이제 공사에서
실무를 하다가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석사를 가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아, 그때 연구원들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당신은 실무만 하니까 이론을 몰라. 연구원에 대한 이론, 연구에 대한 이론을 몰라. 그렇게 했거든요. 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반드시 했고. 근데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론 부분이나 아니면 실무 부분이나 어떤 중심점만 잡으면 그게 크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술 발표를 할 때, 아, 저분은 원래 실무에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이라고 하고 인신공격으로 주장 보통 합니다. 성품이기보다는 일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죠. 오타 찾아냈어요. 일에 대한 모욕이죠. 그래서 나의 주장이 되게 약하게 됐고, 어느 순간에 제가 박사를 다 하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실무보다 이제는 연구 경력이 더 길게 될 때, 실무에서는 이런 얘기 합니다. 당신은 실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론의 결과가 실무에 적용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또 들어요. 그런데 난 실무를 했잖아, 사실. 그리고 그 실무를 바탕으로 이때까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아니래. 그거는 보게 되면 그냥 인신공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자기의 어떤 믿음에 의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죠. 김광민이란 배우는 최근 자선단체를 방문한 후 사람들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좀 더 많이 기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아는 사람이면 다 한다. 다 한다. 그렇죠. 사치가 심한 사람이 어떤 자선단체에 가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 많이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의 쓸쓸미가 김원민이라는 쓸쓸미가 평소에 어, 아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것이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아닌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김국민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엄청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 사람이 평소에 하고 다니는 뭐 람보르기니 차나 뭐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뭐 롤렉스 시계나 뭐 이런 것들이 사치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 근데 마치 어,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서 여기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사치와 어떤 자선단체의 기부는 뭐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죠. 사치가 심한 사람이라도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인신공격의 일부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정황적 오류가 있어요. 어떤 주장을 하는 상대방이 처한 특별한 상황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가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하리수라고 여러분 알고 있나요? 하리수가 뭐냐면 우리 하리수 씨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자신이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정식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1호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런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하리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성전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걸 보게 되면 뭔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환자가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에 대한 권리나 여러 부분에서 엄청난 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전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명백하게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어, 왜냐하면 하리수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처한 어떤 상황이 권리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어, 그녀에게 그러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주장자 자신에게 사실 이익이 됩니다.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이익이 반사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주장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주장은요 결코 좋은 어떤 주장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황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오류죠. 그리고 다음은 피장 파장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너 안 불렀어. 알겠습니다. 너 안 불렀어. 잠시만요. 갑자기 시리가 켜졌어요. 내 발음이 시옷자 발음이 맞나 봅니다. 네. 피장 파장의 오류. 자신의 주장의 어떤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은 자신의 주장보다 더욱더 정당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상대방의 주장 역시 자신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정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흔히 말하는 물귀신 작전이에요. 자, 당신 자신이 뭐뭐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나를 뭐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해? 약간 이런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어떤 예가 있냐면 아버지와 고등학생의 아들에 대한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 담배를 피는 게 건강에 좋지 않고 너 미성년자니까 아예 담배를 배우지도 피지도 말라. 이러면 뭐 미성년자니까 담배를 피지 말라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앞에 그 말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거지. 피우는 게 건강에 좋지 않지만 아버지는 건강에도 안 좋으면서 담배를 왜 피냐? 이러면 아버지가 말하죠. 어른들은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다. 자, 하나도 이런 것들이 주장에 대한 보강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피장파장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아들이 아빠도 그렇게 하면서 엄마도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아무튼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연의 오류입니다. 우연적으로 발생되는 거. 이건 너무 쉽죠, 내용이.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나 규칙을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도되는 특수한 경우에 잘못 적용됨으로써 저지르는 오류입니다. 자, 내부 순환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80km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속도로 주행할 권리가 있다. 와, 듣고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죠. 우리는 자유국가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주행해야 할 권리가 있대. 뭐 많은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대한민국 헌법이 1순위라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곳에서는 거기만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회 시스템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 헌법 다음에 여러 가지 형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랑 똑같은 주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어. 사람을 때릴 권리가 있어. 내 마음대로 되면 어때?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일반화의 규칙에서 잘못 적용이 된 경우예요. 왜냐면 이건 특수한 경우잖아요. 내부 순환도로라 하는 최고 속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고 최고 속도가 80km로 정해진 곳에서 빨리 달리면 안 되는 것이지. 이 특수한 경우의 결론을 잘못 내린 경우에요. 그런 건 우연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허소아비 논증의 오류입니다. 상대방의 논증을 좀 변형시켜서 실제 논증이 아닌 변형된 논증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허수아비를 무너뜨리고 나서 실제로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해 버리는 것이에요. 한번 볼게요. 다수의 원리는 사실상 어떤 그 모집단에서도 보면 비조직화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대중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수의 원리란 자체가. 그러므로 좀 명백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적인 상황은 반드시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논박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게 되면 밑에 X당이랑 Y당의 경우는 한번 볼게요. 예를 보면 가장 이 허수아비 논증에 대해서 오류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 요소를 가진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반국가적인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은 형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면 된다. 자, Y당.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나라를 온통 공산주의자 천지로 만들자는 것이냐?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가의 안보를 포기하자는 것이다. 그쵸? 어때요? 왜곡된 입장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신이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을 소지할 예우가 많아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반국가적인 활동에 대한 처벌을 형법으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는 제시안을 내놨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보안법 폐지는 곧 국가안보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는 거를 나와 있어요. 근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안보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국가안보는 군인들과 그리고 국민의 안보는 형법을 통해서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공산주의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상대방의 논증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변형시키거나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을 다 무시해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방법에 있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한 기납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죠? 약한 기납의 오류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유관성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쵸? 첫 번째는 유관성의 오류. 이제는 두 번째 약한 기납의 오류로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약한 기납의 오류들은 전제들이 결론에 대해 강한 지지를 못해주는 경우예요. 알죠, 여러분? 귀납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얼마나 전제 조건들이 강해야 되는지. 하지만 강하지 못하면 결론에 대한 강한 지지를 못해주는 거예요. 자, 잘못된 건의에 대한 논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주장의 보증을 위해서 증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에 호소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몸짱이 있어요. 타사 홈쇼핑의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에 이 약은 다이어트를 위해 새로이 개발된 약입니다. 이 약이 얼마나 잘 듣는지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의 몸매가 그 결과입니다.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전후를 보면서 이렇게 봐요. 근데 알고 보면 실제로 이 아줌마는 이 다이어트 약을 먹지도 않았어. 하지만 먹었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먹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이어트로 직결된 직접적인 요소가 아닐 수도 있지. 왜냐면 단식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어. 그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야지만 이런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데 마치 이 약만 먹고 이 약만 먹고 내가 살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아직도 SNS나 이런 곳에서는 뭐 슬리밍 부스터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다이어트의 결과가 아니고 또 그 아줌마가 증인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어떤 잘못된 권위에 의한 오류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밑에 피카소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미술가들 중 한 사람이다. 그의 많은 작품들은 분석적 입체파로 분류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입체파로 분류될 수 있고 그는 매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화가임에 틀림없다. 우리 학교의 저명한 물리학 교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물리학 교수님은 물리의 전문가잖아요. 그죠? 물론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피카소는 미술 관련한 교수님이 더 전문가가 아닐까? 그죠? 아니면 큐레이터 이런 사람들이 더 주장 있는 설명이지 않을까? 근데 잘못된 어떤 위인을 데리고 와서 또 저명인사를 데려와서 주장하는 거는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반박이 될 수 있죠. 물리학 교수님이 왜 미술에 대해서 얘기해? 하면 할 말 없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직 이거 말고 8가지가 더 남았지만 오늘은요, 8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관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그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신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증거가 사실상 어떤 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이에요.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신착란에 빠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신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아직 어떤 방식으로도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한번 밑에 예문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전에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발광하는 에테르를 발견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므로 발광하는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닐 수 있죠. 발광하는 에테르가 존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연구진들이 다 달라붙어서 못했다고 해서 발광하는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에테르는 귀납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가 A가 아니라고 해서 B가 아닌 것은 아닐 수 있지. 그지? 에테르는 존재할 수 있잖아. 발광하는 에테르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우연한 순간에 다른 연구에서 발광하는 에테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쵸? 발견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관해서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데서 범하는 벌입니다. 마지막 예문을 한번 볼게요. 지금껏 검사는 피고에 관한 이러저러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는 결코 피고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무죄로 판결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는 그가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무죄라는 변호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며 당연히 피고는 유죄임이 확실합니다. 서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검사는 그렇게 말하고 또 변호사도 그렇게 말해. 서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A가 사실임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거짓임을 또 말하는 것이지. 이런 무지에 오류하는 호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현상에 관해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의 주장을 계속 주장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오류에 대한 걸 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엔 나머지 오류에 대해서 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수고를 했고 또 다음 시간에 오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기 전까지 다 건강하게 있길 바래요. 고생했습니다.